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입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의 유효 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자, 자신의 유효 범위로 정해진 영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유효 범위 밖에서는 해당 변수의 값을 읽는다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유효 범위 밖에서는, 즉 예를 들어서 아까 고양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 나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요. 자, 두 가지 옵션 사항이 있었죠. 모든 스프라이트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이 스프라이트면 적용할 거냐. 자, 모든 스프라이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유효 범위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자, 다른 스프라이트는 나이라는 변수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변수의 유효 범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변수가 생성된 장소로 한정이 됩니다. 즉,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스크래치에서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다가 제가 변수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름, 나이, 성별이라고 할까요? 너 암컷이니 수컷이니 물어볼 수 있는. 자, 성별이란 변수를 만들고요. 자, 모든 스프라이트로 할 겁니까?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할 겁니까? 모든 스프라이트를 하게 되면 전역 변수,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하게 되면 지역 변수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지역 변수구나. 다른 스프라이트에서는, 자, 여기서 해당하는 변수를 읽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역 변수는 유효 범위가 특정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고양이에게만 적용되는 변수. 자, 장점이 있다라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죠. 독립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고요. 자, 이해와 수정이 쉽다. 때문에 우리가 스크래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변수를 전역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유효 범위가 같은, 즉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의 이름은 당연히 달라야죠.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이름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름과 이름 똑같은 변수가 두 개 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달라야 되고요. 유효 범위가 다른 지역 변수는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이름, 자, 곰 스프라이트의 이름. 자, 여기 있는 이름은 고양이에게만 해당되는 변수고요. 곰에만 해당되는 변수예요. 자, 이런 식의 지역 변수 경우에는 유효 범위가 같은 장소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고양이와 곰처럼 서로 유효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역 변수. 자, 프로그램의 모든 장소에서, 자, 모든 장소에서 접근하여 그 값을 읽고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한다. 자, 옵션 두 개 기억나시죠?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 메뉴로 생성할 수 있고요. 자, 무대 변수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있었고 무대, 스테이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전역 변수들은 유효 범위가 모두 같으므로 이름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자, 스크래치 무대에서 생성되는 변수는 항상 모든 스프라이트가 접근할 수 있는 전역 변수입니다. 즉,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에 따라서 유효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무대, 스테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다 전역 변수라고요.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지역 변수는, 자, 어떤 옵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거. 자, 지역 변수는, 자, 생성된 스프라이트 내부에서만 활용이 될 수 있다. 다른 스프라이트와 다른 스테이지 무대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자, 전역 변수, 스크래치에서 전역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라이트 변수를 생성할 때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거, 옵션 선택하는 거. 두 번째, 무대의 변수를 생성하면 모두 다 전역 변수다. 앞에서 얘기했죠? 자, 전역 변수는 유효 범위가 프로그램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생성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 이것들은 다 지울게요. 자, 변수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현재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자, 스프라이트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로 해볼까요? 자, 나비로 해볼까요? 자, 나비라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자, 고양이를 선택하고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 이름.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옵션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는 자, 이름이란 변수가 보여요. 그쵸? 자, 버터플라이에는 이름이란 변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아, 이름이란 변수는 지역 변수구나. 오케이. 자, 버터플라이에서 변수 만들겠습니다. 자, 나비의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종류. 자, 여기서 모든 스프라이트 사용 옵션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나비에서는 당연히 종류라고 하는 변수가 보이겠죠? 자, 그럼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종류라고 하는 변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클릭하면 종류 보이잖아. 아, 전역 변수네. 그쵸? 전역 변수는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무대가 있습니다. 자, 무대를 선택하게 되면 종류가 보이네요. 종류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나비에서 만들었죠? 나비에서 종류는 전역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대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거고, 자, 그럼 고양이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였기 때문에 무대에서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무대를 선택하고, 자, 무대를 선택하고 변수 만들기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해볼까요? 무대 색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색상. 자, 이 변수는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무대에서 만드는 모든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무대에서 바라보는 변수가 두 개가 있고요. 자, 버터플라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변수가 몇 개가 보여요?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변수가 몇 개일까요? 세 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즉 변수의 유효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과 색깔이와 사과라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서 변수 생성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우리는 뭐 버터플라이로 했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변수를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예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 2개, 사과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 사과 색깔,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과 색깔. 자, 버터플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배경에서 무대에서 변수 생성하는 겁니다. 무대 배경, 그쵸? 그리고 나서 각각의 보여지는 변수가 달라지게 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배열과 리스트 가겠습니다. 배열과 리스트. 자, 우리 데이터 타입은 기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해서 변수가 생성될 때, 변수용으로 사용될 때 변수가 하나의 자료만 할당받을 수 있는 자료형을 기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자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데, 물론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 자료형은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단위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자, 밑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학생 1의 변수, 학생 2의 변수, 학생 3의 변수, 각각의 변수를 만들어 놓고 학생 1의 점수가 90점, 80점, 50점. 그럼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자, 이것은 좋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국어 점수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 이것을 구조적 자료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구조적 자료형에는 자, 배열이 있고요,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배열이란 자, 동일한 자료형의 원소들이 순서를 매겨서 나열한 집합입니다. 자, 이 그림처럼 자, 이런 배열이 있는데 배열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열, 각각의 순서를 주고서 첫 번째 배열에는 100점, 이 두 번째 배열에는 80점, 세 번째 배열에는 뭐 50점. 자, 그래서 자, 이 배열의 이름이 뭐다? 국어 점수다 라고 하게 되면 국어 점수라고 하는 이름이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변수가 배열의 형태대로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한다고요. 자, 배열에는 원소의 위치를 구별하는 연산이 필요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배열 변수 다음에 자,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원소의 위치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위치는 항상 0부터 입력이 됩니다. 0부터. 즉 0, 1, 2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런 국어 점수의 배열이 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자, 이 첫 번째 자리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0보다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 2, 3, 4 그렇게 순서를 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 배열 구조에서는 자, 이 0이 첫 번째 자리가 된다고요. 그럼 이 이름 어디에요? 자,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국어 점수라고 하는 배리어블 변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배열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가는 배열들이 있는데 국어 점수 10이라고 하게 되면 국어 점수 10이라고 하면 10번째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데이터 저장하거나 그런 뜻을 갖는다고. 자, 국어 점수 0에 정수형 자료 90을 할당하십시오. 국어 점수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라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90이라는 숫자를 할당해라. 국어 점수 1에다가 87점을 할당해라. 국어 점수 1이 자,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87을 삽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리스트는 자, 여러 개 자료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나열한 구조입니다. 여러 개 자료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나열한 구조. 자, 예를 들어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뭐 빨주노초 파남보 등등의 자, 이런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인데 리스트와 배열은 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배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료형의 자료들을 담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리스트는 배열의 끝에다가 원소 추가하는 거, 특정 위치에다가 원소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원소 값을 검색하는 거, 개수 구하는 거, 그리고 존재하는지 검색하는 거 등등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요. 자, 두 개 비교하겠습니다. 배열은 원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연산만 제공하는데 리스트는 위처럼 다양한 연산을 제공한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연산을 제공하고요. 때문에 배열보다는 리스트가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자, 연산 적용 예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배열과 비슷하죠. 자, 이걸 리스트라고 한다라면 자, 원소를 추가하세요. 3을 어디다 추가하는 겁니까? 맨 뒤에다가 추가한다고요. 리스트 끝에 자, 여기가 리스트 첫 번째라고 한다면 리스트 끝에다가 3을 추가합니다. 다시 자, 여기가 이제 리스트인데요. 현재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 첫 번째 자리가 끝이 되잖아. 자, 그래서 끝에 3이라는 숫자를 삽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소 7이라는 값을 또 추가하세요.
그럼 첫 번째에는 3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다가 7이라는 값을 추가한다고요. 이런 연산이 리스트에서는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러나 배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원소 삽입하기 5,2라고 되어 있네요. 자, 5,2는 뭐냐면, 자, 5라는 값을 삽입하는데 어디에다가 2라는 곳에 리스트 두 번째에다가 5를 삽입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아까 두 번째는 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두 번째에다 5라는 값을 삽입하래요. 그래서 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열보다는 리스트를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원소를 삭제하세요. 두 번째 원소가 5 있잖아요. 5를 삭제했기 때문에 7이 다시 앞으로 건너뛴 겁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알아보세요. 현재 이러한 리스트에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게 몇 개냐? 3과 7 두 개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두 개임을 알리게 됩니다. 자, 특정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리스트 3이 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 존재합니다. 3, 7 이 두 개의 데이터 중에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이란 결과값이 나타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자, 리스트 만들기라고 하는 자, 블록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면 자, 새로운 리스트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다 사용할 거냐, 전역으로 쓸 거냐, 지역으로 쓸 거냐. 자, 똑같은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고양이 먹이들. 자, 리스트의 이름을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게요. 확인. 자, 그랬더니 자, 리스트 만들기 밑에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변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능들의 블록들이 생성이 됐어요.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돌아오면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자, 고양이를 선택하시고요.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변수 리스트 만들기 고양이 먹이들 입력하고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리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산 기능들이 생성이 된다. 그쵸? 고양이 먹이. 자, add thing to 고양이 먹이. 자, 고양이 먹이들의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에다가 추가하세요. 항목을 추가하세요. 자, 몇 번째 항목을 삭제할 겁니까? 고양이 먹이들의 항목을 모두 삭제하세요. 항목을 고양이 리스트에서 몇 번째 넣기, 바꾸기, 몇 번째 항목을 불러오는 거, 항목의 위치 찾는 거, 그리고 길이 찾는 거 포함하고 있는지 모든 리스트를 보여라. 그리고 모든 리스트를 숨겨라. 자, 이런 리스트 연산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자,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다가 자, 지금 나비는 지울게요. 다시.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다가 지금 고양이 먹이들 이라고 해서 리스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뜬 거예요. 이 화면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다 놓겠습니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뭐 항목을 고양이 먹이들에 추가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했을 때 무슨 항목을 고양이 먹이들에 추가하세요. 뭐라고 한번 해볼까? G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G를 자, 이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또 한번 뭐가 있을까? G 말고 G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냥 곤충이라고 할게요. 자, 클릭했을 때 곤충을 자,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에 추가하세요. 자, 또 추가가 됐어. 자,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1번째 항목을 고양이 먹이들에서 삭제하세요. 클릭해 볼게요. 자, 쥐와 곤충 두 개의 자,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두 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뭐가 없어져요? 쥐가 없어지는 거잖아. 변수는
배열은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비교 분석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끝자리에 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값을 원하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보다는 리스트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산이 쉬워지거든요. 자, 이런 실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고양이 먹이들의 항목을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모두 삭제해라. 제 먹이를 적어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고양이가. 자, 그리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나오겠죠. 제 먹이를 거기다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나서 그 입력한 값이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됐다가 그 값을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 추가하겠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또 먹이를 적어주세요. 또 대답에 저장됐다가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에 또 추가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죠. 이건 제가 먹기 싫어요. 빼겠습니다. 2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그것을 삭제하는 거. 마지막 먹이를 적어주세요. 묻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네요. 첫 번째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추가한다는 얘기죠. 리스트 첫 번째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리스트가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쭉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첫 번째 항목에다가 추가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리스트라고요. 제 먹이를 맞춰보세요. 묻고 기다리는 어떤 항목을 블록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등등의 지금 조건문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건문은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과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는 게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이 스크립트 입력하고 풀이 과정을 그림으로 쭉 표현한 겁니다.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현재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먹이를 적어주세요. 자, 사용자가 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쥐가 입력되죠. 밥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밥이 추가가 됐고요. 강아지라고 입력했습니다. 이건 싫어. 고양이가 강아지는 싫어. 이건 빼겠습니다. 강아지 없어졌죠. 그렇죠? 마지막 제 먹이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생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생선이라고 입력했더니 고양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첫 번째 항목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선이 추가된 거죠. 자, 제 먹이를 맞춰보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네요. 그래서 사용자가 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에는 생선, 쥐, 밥 이 세 가지 중에 사용자가 쥐라고 입력했다는 얘기는 현재 리스트에 있는 것과 값이 똑같구나 라고 해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쭉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의 과제는 맨 마지막에 나온 리스트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스크래치에서 직접 입력하시고요. 그 화면을, 그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약 15분 정도 강의했네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19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칩니다.